네, 안녕하십니까. 무조건 들이대는 노무사민법 기출문제 뽀개기, 네, 일명 무대뽀민법 조용욱입니다. 왜 이러한 무대뽀라는 용어를 썼냐면요. 여러분이 같이 이 지문 하나하나를 분석해 나가시다 보면 그 이유를 충분히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자, 일단 앞에 머릿말에도 자세히 제가 기술을 해 두었습니다만은 이 교재의 특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본진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머릿말에 보시면요. 이 목차에 따라 기술화했다 그랬죠. 일단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이라면 지금까지는 대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연도별 기출문제를 전부 제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해설을 달아놓은 그런 형식의 교재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교재 분량이 늘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신입치게 돼서 똑같이 나왔던 지문인데 전년도 나왔던 지문이 올해 또 나왔다. 그러면 그 기출문제 회차에 따라서 계속 그 지문이 반복적으로 수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분량만 늘어나고 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어떤 학습 이런 부분에 오히려 지장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문 하나하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내용으로 출제된 지문은 그냥 횡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대로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학습하는데 훨씬 효과가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교재 분량도 그만큼 줄어들고 그럼 여러분이 회독을 반복하시는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기출문제는 가장 좋은 예상 문제입니다. 대부분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변형시켜서 이렇게 출제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출문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물론 처음 공부하면서 완전 기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기본 내용을 여러분이 1회 정도, 1회독 정도를 했다고 한다면 바로 기출문제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훨씬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기할 수 있다라는 수험 경제상으로 봤을 때 그러한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강력히 여러분에게 표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기출문제 분석은 분석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란 것은 지금 성급하게 표현 드릴 수는 없고 하나하나의 지문을 분석해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그 기법이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그러면 지금의 또 출제 경향 이런 부분을 표현 드리면요. 지금은 거의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되죠. 자, 공인노무사 시험 2024년도 출제 처음으로 40문제가 나왔죠. 전년도까지는 25문제가 출제됐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이번부터는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40문제 중에 무려 판례 문제가 37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판례 문제라면 어떤 형식의 문제가 됩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다음은 실종 선고의 취소에 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설문 끝에 가로를 열고 견해 대립 시 판례에 의함 가로 닫고 이런 형식으로 묻는 문제가 무려 37문제. 그럼 나머지 3문제는 뭡니까? 조문 중심의 문제예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3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한 문제는 법률행위의 종류를 묻는 문제였어요. 뭐 유언은 사후행위이다. 이런 것을 묻는 법률행위의 분류, 이것을 묻는 문제이고요. 전혀 판례 문제가 아니죠. 또 하나는 제한 능력자에 관련된 조문 출제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시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하나가 채권법의 15개 계약 중 여행계약이라고 있습니다. 그 여행계약의 조문 중심으로 5개 지문을 그대로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3문제만이 조문 중심의 문제이고 나머지 37개는 판례 문제다. 그래서 판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교재는 여러분 진도를 나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보입니다. 핵심 정리가 있어요. 핵심 정리. 근데 핵심 정리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일괄적으로 풀어내면 이것은 기출문제 분석으로서의 어떤 효과가 오히려 반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빈도가 압도적인 그런 부분만을 골라서 핵심 정리를 했고 또 그러한 까다로운 부분은 도해, 그림으로서 또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의 목표 점수 이상은 확실히 받을 수 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민법에서 75득점을 했다. 75점. 아니, 최하 80점 이상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75점 내지 80점 이상 득점을 했다면 다른 과목에서 과락을 받지 않은 이상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항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같이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더더기 표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진도 나가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또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될지는 진도 나가면서 그때그때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론인데요. 여러분, 서론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민법의 법원이 나옵니다. 민법의 법원 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2015년도 그야말로 9년 전에, 10년 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0년 전에 여러분 공인노무사 시험에 딱 한 문제가 나왔어요. 2015년도. 그렇죠? 그리고서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물론 2024년 시험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법의 법원이 뭐냐면요.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하고 그것이 없으면 조리한다는 이 같은 조문을 토대로 해서 출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빈도가 대단히 약하다 하는 것만 언급드리고 그래도 간단하니까 확인하고 분석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1번 지문입니다. 1번 지문 보게 되면요.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관습법이 되기 위한 관습법의 성립, 제가 조금 날려서 가급적이면 정자로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만, 구두상으로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 약간 좀 날려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습법의 성립 요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예로부터 어떤 관행이 있어야 돼요. 관행. 자, 예를 들면 잠주에 나오지만은 타인 토지에 갑이 을의 토지에 을의 임야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은 을의 토지에 있는 그 조상의 분묘와 그 밑바닥 토지에 대해서 일종의 특수한 지상권, 특수지상권의 일종인 권리를 취득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분묘기지권이라 그래요. 분묘기지권의 본래 내용은 물권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공인노무사 시험 공부인데 노무사는 민법에서 총칙법, 채권법만 시험 범위에 해당된다. 그럼 물권법 몰라도 된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식적으로는 물권법이 시험법에 들어있지는 않아도 민법 총칙에서 총자가 뭐예요? 거느릴 총자거든. 모을 총자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사실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까지 망라해서 연결되어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첫 시간이니까 제가 과연 분묘기지권을 몰라도 되느냐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강조드렸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럼 왜 그 표현했냐면 자,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요, 관습법으로서 인정되는 것인데, 그럼 예로부터 갑이 을의 토지, 을의 승낙받지 않고,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났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지나게 되면 일종의 특수지상권의 일종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그것이 분묘기지권이다. 방금 표현했죠. 이러한 관행이 예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해하십니까? 이러한 관행이 예로부터 내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관행이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법적 가치를 가진다는 법적 확신을 받아야 돼. 법적 확신. 이 법적 확신이라는 것은 곧 뭐냐면 대법원 판례로서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요건입니다, 여러분. 자, 방금 뭐라 그랬죠? 법적 확신이라 그랬어요. 확신에 이르다. 그다음 문제는 그 관행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공서양속이라는 소리가 아시죠, 여러분?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줄여서 공서양속이라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그야말로 명실공히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묘기지권은 뭐다? 관습법이다. 자, 그러면 1번 지문 한번 보십시오.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됐다면 이 소리는 뭡니까? 바로 이 성립 요건 셋 중에 2번이 깨졌다는 소리죠. 이해하시죠? 법적 확신이 깨졌다. 이렇게 되면 관습법으로서 효력은 더 이상 부정된다는 거죠. 이 사례가, 대표적 사례가 여러분, 성년 남자만을 종원으로 한다. 종중의 구성원 말입니다. 성년 남자만을 종원으로 한다는 관습법이 존재했어요. 근데 그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년, 남녀 모두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줄여서 종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지가 벌써 꽤 됐어요. 자, 그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년, 남자만을 종원으로 한다는 그와 같은 관습법은 법적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법적 가치를 간다는 법적 확신을 이제는 잃고 말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관습으로서는 인정될 수가 없다. 지금 그러면 성년, 남녀 모두 종원이 된다. 이렇게 바뀌었죠. 네, 바뀌었죠. 예, 가끔 시험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10년 동안 나오지 않았다 해서, 자, 다음 우리 2025년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듣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조금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약간 탄력이 좀 붙으면 부분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맡기고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원칙은 모두 샅샅이 분해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여러분 80점 이상 고득점을 받아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제 목표고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가끔 자 보시죠. 2번 들어가겠습니다.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는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어때요? 방금 표현했어요. 성년 남자만을 종원으로 한다는 그러한 관습법은 헌법상의 양성평등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어떠세요? 옳은 표현이죠. 자, 옳은 것을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미 보셨고요. 그다음 3번 보십시오. 민법 제1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계속 조심하자 하는 말이 제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민법 제1조는 어떻게 규정돼 있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요.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넓은 의미의 법률이에요. 넓은 의미의 법률. 넓은 의미의 법률이라는 소리가 뭐냐면요. 우리 성문의 민법전 11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이 민법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사특별법.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 모두 뭐라 그래요? 민사특별법이랍니다. 또 증기법, 엄수표법, 공탁법 이런 것들 뭐라 하냐면 민법 부속법령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표현한 대로 다 기억 안 하셔도 돼. 느낌만 가지시면 돼. 무슨 소리냐면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성문의 민법전뿐 아니라 민법 부속법령, 민사특별법령,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민사에 관한 결정까지 모두 민법상에서 의미하는 법률이 될 수 있다. 어떠세요? 그러면 결국 이 법률은 넓은 의미의 법률이다. 이것을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민법전만을 말하는 법률도 있느냐? 네, 있습니다. 물권법 첫 번째 조문이 뭐냐면요. 185조거든요. 물권법 첫 번째 조문. 물권 법정주의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 물권 법정주의는 뭐냐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법률은 그야말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러니까 성문의 민법전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1조에서 의미한 법률은 넓은 의미의 법률이다. 그래서 3번 지문은 명백히, 자, 여러분 어떠세요? 명백히 틀렸죠. 자, 틀렸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아니죠. 넓은 의미. 민사특별법, 민법 부속법령,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런 것들도 민사에 관해서 모두 여기서 의미하는 법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 넓은 의미, 광의의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한다는데 시험에 정말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여러분 보시면 방금 제가 언급했죠. 딱 2015년도에 법원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온 적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 빈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 시험에서는 매년 시험이나 감정평가사, 뭐 법무사 등등 각종 시험 있죠. 변리사 이런 시험에서는요 매년 언급하다시피 합니다. 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놓고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관습법은 방금 여러분 분묘기지권 방금 언급했죠. 그 외에도 자꾸 분묘기지권 얘기하니까 관습법상 인정되는 제도는 이것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뭐 명인방법이란 것도 있고요. 관습법상 양도담보란 것도 있고 그래요. 앞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일단 이 관습법의 존재는요. 당사자가 주장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두 사람이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묘에 대해서 을이란 자가 일어난 사람이 자신의 임야에 어느 날 항상 방치해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가봤어.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기 위해서 가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없었던 분묘가 하나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그 분묘의 후손이 누구냐 가만 기다려서 있어 보니까 갑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갑을 상대해서 언제 분묘를 설치했냐? 당장 이장하시오. 라고 요구했을 때 갑이 뭐라 그럽니까? 난 이미 설치한 지 20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분묘기권 주장하고 싶거든요. 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을과 갑 사이에 만약에 다툼이 벌어져서 소송으로 제기된다면 여러분이 법관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이 판사 입장에서는 요건이 분묘기지권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20년간 평공연하게 그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런 요건이 충족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분묘기지권을 관습법으로서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서 갑의 손을 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소리는 뭐냐면 관습법의 존재에 대해서는요.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할 필요 없어. 원용할 필요 없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인 관습이라는 것은요. 관습법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결정적 차이는 사실인 관습은 예로부터 관행이 있고 그 관행이 공서양속, 즉 다시 말해서 사회질서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뭐에 이르지 못했다. 법적 가치를 가진다는 법적 확신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당사자가 다툼이 벌어지죠. 그러면 사실인 관습이 쉽게 말하면 지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주도에 관습하고 저 영동 지방의 관습과 수도권의 관습이 똑같은 내용을 놓고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인 관습의 존재는 다툼이 벌어지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을 해줘야 돼.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법원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됐죠? 자, 빈도 있어요. 자, 그럼 관습법은 관습법 어떻게 해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요하지 않고 법원이 뭐한다? 직권 판단한다. 그러나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5번 지문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여러분. 자, 5번. 법원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관습법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직권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이 점에서 사실인 관습과 차이가 있다. 자, 옳은 지문이죠. 자, 그다음에 6번 지문을 보시면요.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 당사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관습이 한다. 여러분 시험 2015년도, 여기 15년도에 한 문제니까 이 지문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민법제 106조. 자, 민법제 106조에 보시면은요,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조리. 그래서 106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문 자체를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게 되냐면요. 목사, 임신, 요 순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목사, 임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애매하다. 그럼 해석을 해야지. 해석을 해야죠. 그 해석할 때 순서예요. 당사자가 기도했든 의도했든 목적. 그다음에 사실인 관습. 근데 사실인 관습은요. 임의법규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우선해서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의법규보다 사실인 관습은 앞서서 제2의 해석 표준이 될 수 있다. 근데 강행법규보다는 사실인 관습 앞설 수 있다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강행법규는 절대 고치면 안 돼. 당사자가 특약으로 A는 B다라는 규정이 강행법규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A는 싫어하자. 이거 안 돼. 안 되죠. 근데 임의법규는 A는 B다라고 돼 있는 민법 규정이 만약에 임의법규로 해석이 될 때는 우리 사회는 A는 B가 아니라 싫어하자. 또 유효한 겁니다. 특약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법률행위 해석 순서에는 목적, 사실인 관습, 그 다음에 임의법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의성실 원칙 또는 조리 이 순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줄여서 목사, 임신, 앞글자 따면 이런 순서가 되는데요. 시험 출제 빈도는 별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6번 지문을 보시면요.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 이게 사실인 관습이에요. 있는 경우에는 당사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해석할 때 그 관습에 안다. 이 소리가 사실인 관습. 그러면 목사, 임, 순서 맞잖아요. 그렇죠? 임의 규정보다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앞설 수 있다니까 목사, 임, 사실인 관습, 임의 규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의칙. 그래서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있었죠? 네, 분묘기지권. 자, 7번.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토를 달아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무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고, 감평은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법무사, 가끔 법행이라고 쓸 거예요. 법행은 뭐냐면 법원 행시입니다. 자격시험은 아니지만 법원 관련 시험으로서 아주 수준 있는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7번은 법무사 시험이네요. 2023년도 출제됐던 지문. 자,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 기준을 점유하면, 여러분 이거 자, 그것 보세요. 자, 20년간 평온, 공연, 이런 법률 용어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때 되면 한번 우리 확인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자,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지상권과 유산, 특수지상권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 인정된다. 그렇죠?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아까 관습법의 성립 요건 3가지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온 이 관행이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법적 가치를 가진다는 법적 확신에 이르렀고, 또 그 관행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장사법이라 그러는데요. 이 장사법이 시행된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문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분묘기지권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 장사법이 시행되는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한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분묘가 설치되죠. 그리고서는 20년이 지났다. 안 돼. 언제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인정하느냐. 이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분묘기지권을 인정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장사법 나오기 전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는데, 장사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 판례가 이같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됐죠? 그래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약간 성격상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는 지문입니다만은 그래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왔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지금 됐습니다. 방금 여러분 10년 동안 한 문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방금 전에 봤던 법원이에요. 법원. 네? 민법제 1조와 관련된 것. 그러나 여기 제2절의 심의성실의 원칙하고 나오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오니까 여러분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지문 보십시오. 인지청권이 뭘까요? 이거 가족법상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그랬죠. 우리 공인노무사는 총칙과 채권이 시험법이다라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친상법에 나오는 용어도 이해는 좀 하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인지청권은 어차피 태아의 개별적 보호주의를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이니까 이 설명 한번 잠깐 들으시죠. 예를 들면 A가 부고요, B가 자식이에요. 태아는 그때 가서 얘기하고, 이건 이제 출생한 자다 이렇게 하자고요. A가 혼인 외의 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률혼 관계에 있는 법적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아빠가 어디 바깥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부정행위를 해갖고요, 애를 낳았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는 그런 아이를 뭐라 그러죠? 혼인 중의 자가 아니고 혼인 외의 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혼인 외의 자에 대해서 부가 너는 내 자식이야 인정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임의인지라 그럽니다. 임의인지라 그래요. 어차피 알아두셔야 돼요. 태아의 개별적 보호에서 필요하다고요. 자, 그렇죠? 임의인지라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인지청구는 뭘 말하냐면 임의인지가 아니라 강제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자식이니까 받아주세요. 나 인정해줘야. 그렇지, 인정해줘야지 나도 상속도 받고, 뭐 유류분도 필요에 따라서 받고 하죠. 그렇죠. 그걸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 외의자가 자신의 친부 또는 친모를 상대로 해서 자식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이것을 우리가 인지청구이라고 하고, 이 인지청구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인지청구의 소라 그러고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강제인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셨나요? 강제. 아니, 제가 이해하셨나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미 기본 내용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기본 강의를 들었다든지 기본 내용을 공부를 습득을 좀 하신 분들은요, 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항상 그래도 아무리 이 기출문제 분석이라 하더라도 초심자의 눈높이 기준을 맞추어서 난이도 높은 심도 있는 심층
분석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출제됐던 각종 시험 문제의 지문을 분석한다는 이 시험 자체가 고시 수준의 지문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법원 행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법무사 시험 이것을 분석한다면 어차피 고난도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기초의 눈높이를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런 임의인지다 강제인지다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좀 그 대신 말이 좀 빠릅니다. 그렇죠? 시간은 어느 정도 이제 너무 길게 늘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강의를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니까 그 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말이 좀 빠른 점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인지청구는 방금 뭐라 했어요? 강제인지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태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태아는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어요. 임의인지 가능합니다. 너는 내 자식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 근데 태아가 부를 상대로 강제인지, 즉 인지청권 이것은 인정 안 됩니다.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태아 부분에서 시험 나옵니다. 이해됐죠? 자, 한번 봤고. 근데 어쨌든 인지청권의 포기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 허용이 되지 않을까요?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제가 끊었다는 표현입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끊고 가겠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리. 우리가 통상 가족법상의 권리, 신분법상의 권리는요. 강행 규정성을 띠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임의로 자기가 포기한다거나 이런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청권 포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인지청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틀렸어요. 실효의 법리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신의성실의 원칙에는 세 가지 분칙이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는 뭐가 있냐면요.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곧 진도 나가다 보면 또 설명 나와요. 근데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이 있는데 실효의 원칙은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어. 근데 이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당연히 사라져버리는, 없어져버리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법리에 따라서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실효의 법리라 하거든요. 그럼 인지청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실효의 법리가 적용돼서 소멸하느냐? 소멸할 수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소리는 소멸한다는 소리거든. 땡입니다. 틀렸습니다. 인지청구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았다 해서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 교재 표지를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방금 머릿말의 어떤 특징 이것은 설명드렸는데 표지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줄여서 무조건 들이대는 농사민법 기출문제 뽀개기. 뽀개기라는 표현인데 정말로 뽀개는 거예요. 하나하나 완전 분해를 해서 여러분 고득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막 줄여서 일명 무대뽀. 이렇게 국어적으로는 무대뽀가 좀 경거망동한 느낌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별로 사리분별 없이 들이대는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변형을 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고 심층적으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대뽀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네요. 자, 계속 보십시오. 2번 질문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여러분 우리 민법 전체에서 증감청구라는 용어가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증감청구는요. 지상권에서는 지료가 있고요. 전세권에 가면 전세금이 있어. 임대차에 가면 차임이 있어요. 차임 또는 보증금. 그래서 이것을 묶어가지고 증감청구라는 것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중 사정변경의 원칙에 입각해서 규정을 둔 것이거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처음 계약할 때 임대차 월세를 뭐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이 사정이 달라졌다. 물가도 폭등하고 기타 등등 사정이 달라졌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100만 원 받던 것을 130만 원 120만 원 달라, 뭐 110만 원 달라, 뭐 올려달라 할 수도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낮추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차임 감액 청구가 될 것이고 집주인 입장에서 하는 것은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될 것인데 그 증감 청구를 묶어서 우리가 임대차에서는 차임 증감 청구,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증감 청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러한 증감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아닙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이거 유효 왜? 임의 규정이니까 약정 가능하다. 자, 이것은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는데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차임 증감 청구권 않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 원칙에 입각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차임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십시오. 신의성실의 원칙에 자, 반한다는 것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이 직권 판단. 이 표현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죠. 여러분, 2018년, 22년 이제 뭐 앞으로 이런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잠시 강조하는데 보시다시피 2018년, 22년도에 노무사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고 간평에도 3번이나 나오고 법무사 시험도 나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각종 기출 문제는요. 지문은 10년치예요. 법무사든 간평이든 여러분 노무사든 법원 행시든 모두 2024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10년치. 그럼 2015년부터 24년까지 막 나있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노무사 시험의 기출문제 지문은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수록을 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그 사이에 판례가 변경됐다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몇 개 뺀 것이 있는데요. 그걸 빼고는 모두 막나에서 제시가 됐다는 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자, 이거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 판단할 수 있다 하고 나면 방금 전에 지나간 내용 중에 뭐가 기억나세요? 관습법의 존재. 관습법의 존재는 법원이 직권 판단할 수 있고 당사 원용 주장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이러한 갑의 행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요. 이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사건 소송 제기되면 그에 따라서 심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신의 측에 반한. 그래서 어떤 경우가 신의 측에 반하고 반하지 않냐. 이제 그 내용들이 사례들이 나오겠죠. 보십시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두 번째 나왔죠. 신의 성실의 원칙을 판단하는 것도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판단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번은 빈도가 약한데 여러분 시험에도 나왔다. 그렇죠. 2018년 반복 출제 가능성은 좀 약한 부분이 약한데요. 일단 이건 나올 때마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나올 때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취반 아예 그냥 결론을 짚고 가죠. 취득시효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이것이 신의 측에 반하냐 반하지 않냐 나오면요. 보고 돌아서는 또 헷갈려. 그러니까 취반 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단어가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취반입니다. 취반 요거 몇 번 한 5번만 혼자 되뇌어 주십시오. 그럼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취반이 뭐냐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가다가 중간을 비틀진 않아요. 이런 판례가 시험 나올 때는 중간을 비틀지 않고 결론을 비틀어 버려요. 자, 취득시효하고 시작해놓고 마지막에 이러한 행위는 신의 측상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허용된다니까 신의 측상 허용된다는 소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어긋나지 않는다는 소리죠. 틀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읽어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데 얘는 좀 들어드릴게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자, 갑이 을의 땅을 20년간 점유해서 아까 분묘기지권은 아닙니다. 이번엔 다른 내용이요. 갑이 을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했습니다. 그러면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의 취득시효라 그러는데 취득시효가 완성됐어.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갑이. 이 소리가 뭐냐면 나 당신 땅에 소유권 주장 안 할 거야. 그랬다가 돌변한 거예요. 바로 돌변해가지고 취득시효 주장을 하는 번복했죠.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다. 암기됐죠? 취반, 반한다 했습니다. 근데 신의 측상 허용된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됐죠? 그다음에 자, 여러분 이번 첫 시간은요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고요. 네, 다음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